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을 대비한 중학도형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수능에서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는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적절히 잘 적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삼각형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 두 번째, 삼각형 관련 기본 도형 공식들을 많이 잊어버린 학생. 근데 단순히 공식만 아시기보다는 그 이유까지도 되도록 함께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능을 위해 필요한 중학교 도형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 특히 오늘은 삼각형에 집중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도구, 연습장,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칠 듯한 집중력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수학 잘하는 법 영상과 특히 중학도형 첫 번째 영상을 꼭 미리 시청해 두셔야 이번 영상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생을 위한 중학도형 수업이 아닙니다. 수능을 대비한 고등학생이나 재수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다 공부한 학생, 아니면 적어도 특히 이제 뭐 삼각함수라든지 극한까지 이런 부분에 수투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출제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활용하는 등비급수 문제나 도형을 활용하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 도형들이 나오는 경우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뿐만 아니라 그냥 수투만을 출제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삼각형의 기본 성질. 두 번째, 삼각형의 합동. 세 번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이등변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의 닮음과 정삼각형. 다섯 번째, 삼각형의 내각 및 외곽의 이등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기본 성질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어떤 삼각형의 변에 대한 길이를 주고 삼각형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요 조건을 먼저 생각하죠. 이 조건이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 조건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조건을 생각을 잘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요건 거의 잘 아실 거고, 마지막 거 보시면은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외곽의 크기는 이와 이웃하지 않는 두 각,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2 이렇게 각각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각은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되는 거죠. 요거 이유도 잘 알고 계시죠? 요 부분이 이제 파이 빼기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되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각각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직각삼각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각형에 꼭지점을 다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꼭지점을 여기를 제가 A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A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 꼭지점을 B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스몰 b, 이 꼭지점을 C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스몰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일치시켜 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삼각형들도 제가 똑같이 해놔 볼게요.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곳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해보죠. 여기가 A, B, C 이렇게 넣으면 여기도 A, B, C 이렇게 변의 길이랑 꼭지점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각인 경우 각 A의 크기가 직각인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이 코사인 법칙도 배우셨습니다. 그죠? 삼각함수 단원에서 제이 코사인 법칙 배우셨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는 이제 직각이 아닌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직각인 경우에는 코사인 A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일반화된 확장된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둔각이 되면은 요 코사인 A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이 양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a제곱과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맨 오른쪽 케이스 보시면, 즉 여기 각 a의 크기가 이렇게 예각이 되는 90도보다 작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a제곱과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실 요 제이코사인 법칙 요거 잘 아시죠? 그죠? 요거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게 당연한 거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역이 성립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식이 성립하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 요게 성립하게 되면 어떨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역이 성립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학교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즉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 요것이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제이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이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도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하나 확인하고 갈 텐데요. 2020 10월 수학 가형 문제입니다. 여기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나조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존재한다.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두 변의 길이 합과 나머지 한 번의 길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B 플러스 C는 A보다 클 거고 C 플러스 A는 B보다 크겠죠. 근데 지금 요 조건을 보시면은 두 조건은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어떤 거가 되겠어요? 당연히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조건은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것만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성질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잘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완전히 포개질 수 있는 그러한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지금 보시는 두 삼각형의 꼭지점을 제가 A, B, C, D, E, F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삼각형의 요 길이도 똑같고 요 길이도 똑같고 요 길이도 똑같고 요각 크기 똑같고 요각과 요각 크기 똑같고 요각과 요각의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완전히 포개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등호에다가 하나 가로줄 더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 꼭지점들, 그죠? A랑 D, B랑 E, C랑 F 이렇게 대응되는 꼭지점을 순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논술 하시는 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합동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점을 대응점,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 대응하는 각을 대응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 되면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가의 크기가 각각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대응변의 길이가 다 같다, 대응가의 크기가 다 같다, 이 조건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즉, 더 적은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삼각형이 합동이다, 서로 합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SSS 합동이고, 두 번째는 SAS 합동이고, 세 번째는 ASA 합동입니다. 첫 번째 SSS 합동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나실 텐데, 여기 대응되는 요 변, 또 대응되는 변, 또 대응되는 변, 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게 되면, 그러면 이 두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SSS 합동 조건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S는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고 A는 앵글, 즉 S는 변, A는 각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같게 되면 SSS 합동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SAS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였냐면은 변의 길이 하나랑 변의 길이 하나, SS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A,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변의 길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가의 크기. 이런 식으로 요 변의 길이 같고 요 변의 길이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가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두 삼각형 ABC와 DEF는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ASA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의 크기랑 요가의 크기가 같고 요가의 크기랑 요가의 크기가 같대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 마찬가지로 요 변의 길이, 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 같게 되면, 그러면 ASA 합동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SS, SAS, ASA 요 세 조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볼 텐데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보셨던 요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합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각이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하나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조건만 가지고도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합동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RHA 합동, RHS 합동 이렇게 있는데, 요 R은 뭐냐면은 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H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빗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직각이 있으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한 각의 크기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빗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가 같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즉 ASA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RHA 조건이라고 해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직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은 그러한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합동 조건을 RH 합동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조건도 비슷한 건데요. 여기 R은 직각이고 H는 빗변의 길이고 S는 사이드 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각이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아무거나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요 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가의 크기가 같게 되니까 SAS 합동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빗변의 길이와 다른 아무거나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RH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아무거나 나머지 한 예가의 크기가 같든가 아니면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게 되면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요 가족권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두 삼각형 ABE랑 FBE는 서로 합동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대응하고 있는 점, 대응점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겠고요. 따라서 여기 각 A의 크기가 90도니까 각 F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갖게 되고 여기도 갖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동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랑 대응가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던 건데, 실제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합동임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조건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분이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이 선분의 양 끝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수직 이등분하는 그 대상은 선분입니다. 두 점 AB가 아니라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면 수직이면서 이등분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은 직선입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요점 M을 지나면서 요 선분 AB랑 수직이 되는 요런 직선을 생각하는 거죠. 얘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여기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게 되겠죠. 왜 그렇겠어요? 삼각형 AMP랑 삼각형 BMP가 서로 어떻게 되니까? 합동이 되니까.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아까 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RHS 합동 조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분의 수직 이동 분선이랑 이등변 삼각형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좀 생각해 두셔야겠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역도 성립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수직 이등분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의 역도 성립해요. 즉 어떤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어떤 점 P가 요거를 성립한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즉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가 길이가 같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죠. 이러한 점피들을 실제로 다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항상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 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AP랑 BP의 길이가 같게 되는, 즉 두 점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항상 어디에 있다?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거리 공식 이용해 가지고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 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수직 이등분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이 이등분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합동 조건에 의해서 여기 두 밑각, 여기를 밑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꼭지점 ABC라고 두고 여기 BC의 중점을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까지도 필요충분 조건이 되냐면은 직선 AM이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요거랑도 사실 다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물론 M은 선분 BC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요 직선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이등분되는 선,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AM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각 A의 이등분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랑 다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건 합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요게 등장했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기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표평면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점 A 0,2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여기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직선 Y는 2 요거 위에서 점 P가 있는 거죠. T, 2 T는 0과 2 사이죠. 뭐 대충 X는 2를 제가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OP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면은 먼저 중점을 체크해야겠죠. 점 M을 이렇게 우리가 중점을 M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면 이 중점 M을 지나면서 선분 OP랑 수직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직선이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점 M의 좌표도 알고 여기 기울기도 사실 알아낼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문제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거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점이 사실 중점이면서 여기 원의 접선이라서 수직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쭉 이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 그죠? 두 변의 길이 같다, 두 가의 크기 같다는 건 어차피 돼 있는 거고 수직 이등분 된다.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써먹든 안 써먹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표현들을 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여기 그림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삼각형 POQ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두 변의 길이 같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 시킨다. 이런 것들. 이 가의 크기가 같다. 밑가의 크기가 같다. 이런 거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PR로 생각해 보셔도 여기 이 두 변의 길이 같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 된다. 뭐 육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거 표현해 주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한 도형을 가지고 일정한 확률로 이런 식으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도형이랑 합동이 되면 즉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게 되는 그러한 합동이 되면 그러면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정한 비율이 만약 1이면 다시 말하면 사실 확대랑 축소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일정한 비율이 1이면 그런 경우엔 두 도형이 사실 합동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합동인 두 도형도 사실 서로 닮음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꼭지점을 또 마찬가지로 A, B, C 얘는 D, E, F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합동과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이렇게 닮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대응점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리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호도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합동과 마찬가지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런 용어들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닮은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2대 1이라면 그죠? 여기가 4대 얼마가 되는 것이다? 2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대응되는 가위 크기 여기가 예를 들어서 70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 대응되는 가위 크기는 70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60도가 된다. 이런 성질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식으로 대응변에 길이의 비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지금 2대1 모여온 비가 생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닮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닮은 도형의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상수 곱해가지고 막 계산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길이 곱하기 길이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였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넓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를 두 개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길이가 2대1, 2대1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의 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부피비가 세제곱이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두 입체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 닮은 비가 3대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입체 도형의 부피비는 3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피비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넓이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무한급수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합동 조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세 합동 조건이 사실 거의 연결돼서 그대로 옵니다. 왜냐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 조건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SSS 닮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 두 삼각형이 있는데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냐면은 제가 이 삼각형을 A, B, C라고 두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A', B', C' 해놓고 이 길이는 A, B, C 아까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A', B', C'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A 대 A' 이런 식으로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보는 거예요. B 대 B', C 대 C'. 이런 식으로 B를 봤을 때 이 B가 모두 다 똑같게 되면 즉 이 SSS의 의미를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게 되면 우리가 두 삼각형 A, B, C 그리고 삼각형 A', B', C'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을 보시면 SAS, 그죠? 이 조건도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대 A'이랑 예를 들어서 C 대 C'만 똑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가의 크기는 어떻다? 즉 요거랑 봤더니 두 가의 크기가 똑같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요 두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ASA 조건이 어떻게 넘어오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S가 빠지면서 AA 닮음 조건이 됩니다. 사실 당연한 게 우리가 S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등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조건이고 두 각만 보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 B랑 각 B' 요거랑 두 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각 C랑 C' 이렇게 두 쌍의 대응가의 크기가 각각 같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가의 크기랑 여기 같고 여기 C랑 C'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두 가의 크기가 똑같으면 나머지 한 가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굳이 세 개를 다 볼 필요 없이 두 개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A 닮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요 조건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닮음을 파악하는데 매우 좋겠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던 거라서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사실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 닮음 조건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닮음을 많이 쓰냐면 이렇게 생긴 경우, 그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직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큰 직각삼각형 세 개가 서로 다 닮음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볼 텐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아무 삼각형이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한 변에 중점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변에서도 아무거나 중점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점을 이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중점을 이은 이 직선과 요 밑변, 다른 변, 여기가 서로 평행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밑변의 길이에 어떻게 된다? 요 선분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인 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지금 SAS 닮음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성립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꼭 중점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1대 3, 1대 3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돼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SA에 생각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닮음만 적절히 생각해 주시면 딱히 이런 정리들을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없이 그냥 닮음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 보셨나요? 자, 사실 이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요 조건만 좀 주목을 해볼 텐데 지금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각 A의 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동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똑같으니까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작은 거랑 요 큰 직각삼각형, 요 두 직각삼각형이 AA 닮음에 의해서 서로 닮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능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문제에서도 자연스럽게 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볼 수 있었던 유명한 기출인 이런 등비급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한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제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공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추시고 우선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원과 접선 나오면은 무조건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수직 표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깐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직선 AD랑 직선 CP를 의식해 보시면 여기 지금 억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AD랑 직선 CP가 서로 평행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 각의 크기가 2세타니까 마찬가지로 억각 생각하시면 여기도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ADE랑 삼각형 PC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닮음이 되겠죠. 즉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다. 서로 같다. 뭐 이런 얘기들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닮은 삼각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같은 경우에 여기 접점이랑 중심이어서 이렇게 수직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고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에요. 그러면 닮은 삼각형들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라는 걸 보시면은 AA 닮음들이 넘쳐나죠. 즉,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작은 직각삼각형도 합동이 되고 요 직각삼각형도 합동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닮은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먼저 간단하게 지금 눈에 바로 보이는 두 닮은 삼각형부터 우리가 찾아볼 텐데, 지금 우선 요거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분 D를 지름으로 하는 원, 요 원의 중심을 우리가 O라고 해놓죠. 그럼 여기 당연히 이렇게 D가 지름이니까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 O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이 보이면 원의 중심부터 체크를 해놓고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의 접근법입니다. 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각 F를 보시면은, 즉 각 DFE 요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90도가 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원주각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 가능하냐, 여기 막꼭지각이라서 요 두 각의 크기가 같을 거잖아요. 여긴 당연히 수직이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죠?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삼각형 BCE랑 삼각형 DFE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닮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점 E를 포함하지 않는 호 DF를 2등분하는 점과 선분 DF의 중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한 원, 그죠? 요 작은 원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원에서 현이 등장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DF 여기 현 보이시죠? 이러한 현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아까 배웠던 이등분 삼각형 생각하셔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의 접선 우리가 그 성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쭉 이었을 때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다 수직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선분 DF의 중점을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뭐랑 뭐가 또 닮음이 되는 겁니까? 삼각형 DOM이랑 삼각형 DEF도 어떻게 돼요? 닮음이 되는 거죠. 그 닮은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2.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닮은 비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삼각형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길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60도고 여기 30도고 수직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0도고 막 60도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요 수치는 사실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h를 어떻게요? 즉, 첫 번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h가 2분의 루트 3a다. 즉, 정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2분의 루트 3a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요 직각삼각형, 이 길이의 비, 2대 1대 루트 3.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즉, 여기가 2분의 a잖아요.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정삼각형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그냥 바로 2분의 루트 3a다.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 공식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ah잖아요. 따라서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외워두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정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정리를 할 건데, 삼각형의 중심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이랑 삼각형의 외심이랑 삼각형의 내심,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중심으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요 삼각형 세 개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성질이라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외에도 사실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되게 쓰임새가 넓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모든 정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은 등비급수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등비급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축소되는 모양들,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일정한 비율로 도형을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음 얘기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서로 닮음인 도형들을 자주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도 우리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닮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도 풀지는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ABC가 등장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요 정삼각형,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CP의 길이만 알아내면 사실 문제가 거의 끝난 예가 되는 건데 요 CP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세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외접원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제가 한 다다음 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외접원 나오면 거의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마주보는 변이랑 각의 크기를 보게 되면 사인 법칙을 쓸 확률이 매우 높죠. 또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에서 60도잖아요. 자연스럽게 원주가 크기 똑같다 때문에 여기도 60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분의 C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사인 법칙 쓰시면 그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뒀을 때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사인 법칙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에 대해서도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길이가 지금 루트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R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사인 법칙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 도형만 보시고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 외심, 내심 이런 게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그 무게중심이자 내심이자 외심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큼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게 동시에 무게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높이를 2대1로 즉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이잖아요. 여기에서 높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하면 된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2대1로 내분하니까 3분의 2만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인 법칙 이용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도형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2대1 내분한다라든지 무게중심, 외심 이런 부분들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것도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중요한 성질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AB의 길이랑 AC의 길이의 비가 지금 M 대 N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요거 대 요거 즉 BD의 길이 대 CD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AB의 길이 대 CD의 길이가 지금 M 대 N이죠.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된다? BD의 길이 대 CD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요 결과도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면은 직선 AB를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 직선 AD랑 평행하면서 점 C를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러면은 여기 각점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랑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엇각돼서 가의 크기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여기 가의 크기랑 여기 가의 크기가 동의가격이라서 평행선이기 때문에 동의가의 크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등분 삼각형 되니까 같게 돼서 요 길이가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닮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닮음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내심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면은 내심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외곽의 이등분선
AD 보이시죠? 그죠? 요각의 이등분선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또 성립하게 되냐면은 여기가 M 대 N이 돼요. 즉 길이로 나타내면 MK, NK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M 대 N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길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하게 직선 AB랑 평행하게 그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선 AB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점씨를 지나면서 직선 AB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볼게요. 즉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은 억각에 의해서 요각의 크기랑 여기도 만약에 똑같이 점이 되겠죠. 여기가 억각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이해가 가능하냐면 요 길이도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닮음비 똑같이 돼서 n 대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외곽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잘 등장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것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기출문제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OPN의 식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먼저 기본적인 해설풀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요거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의 크기는 당연히 갖게 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에서 RN을 뺀 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여기죠. 여기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n 플러스 1이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요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큰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은 n 플러스 1 빼기 rn 대 n 플러스 1 이렇게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닮음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해설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뭐냐면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OBN 대 ANBN은 OPN 대 ANPN 요거의 길이비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얼마만큼이냐면 n이잖아요. n을 얼마만큼 내분시킨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어요. 요거랑 루트 요거 분해 요만큼 가주면 되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바로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식을 세우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 OPN의 길이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보였을 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잠깐 화면을 멈춰 보시고 답까지는 안 구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문제 풀려면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요 길이 선분 AD의 길이만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AB의 길이가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시커트 세타가 되겠죠. 이거 여러분 빨리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의 길이가 바로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D의 길이 대 BD의 길이의 B가 시컨트 세타 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즉 식으로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식을 이용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율로 여러분들이 바로 AD의 길이를 바로 쓰실 수도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길이 1을 내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분의 얼만큼 시컨트 센터만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만약 이 공식을 모르셨다면 이거 좀 헤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알고 계셨다면 수능에서 이와 같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직접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지금 요거 문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2고 요 각의 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게 되겠습니까? 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죠. 즉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7이 나오게 됩니다. 즉 B1, C1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7이 되는 거죠. 이거 루트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대 2로 일정한 비가 된다. 여러분 이거 배우신 거죠. 따라서 B1, D1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3 루트 7이 되는 거고 여기는 5분의 2 루트 7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내용이 길었고 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다 숙지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굉장히 지금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겠고요. 얘를 여러분들이 즉 그림을 도형들을 많이 그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얘를 계속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